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 4층 높이 옥상에서 탈출한 10살 아이의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만든 또 다른 의붓 아버지의 항소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아동학대 관련 주요 재판을 짚어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동학대 판결 3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양 변호사께서 준비하셨죠? 예, 많이들 올해 상반기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딸 아동 학대를 한 계부와 계모의 사건이고요. 피해자는 10대 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계부 그리고 20대 친모였고요. 올해 5월에 발생을 했고 사실 목숨을 걸고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탈출한 아이가 이 주민회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 내용인즉슨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아이를 이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놨고요. 또 아주 위험한 그런 물건으로 신체를 학대한 그런 혐의를 받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재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아동학대 계부 친모 중형입니다. 자, 이 기자, 정말 사건만장 제가 2주 시작한 지 2주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많은 줄은 진짜 정말 너무 진짜 충격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자, 아무튼 먼저 이 10살짜리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계부 친모 1심 선고가 내려졌죠? 네, 사실 범죄 사실을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설명하기조차 참 참담하고 좀 슬픈 내용인데 네. 오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구속 기소됐던 이 계부에게는 징역 6년 그리고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말하면서 이 아동의 보호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학대 유기 방임은 아동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준다. 그리고 범죄 사항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영양실조와 심각한 외상으로 아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까지 발병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검찰 구형보다 줄었어요. 검찰 구형보다는 많이 줄었죠. 검찰은 10년 구형을 했고 친모에게는 7년 구형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절반이 그냥 단순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동학대 같은 특수한 사건은 그러니까 결과 발생, 제가 이 결과 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에게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그 천만다행인 이유로 범죄가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 게 아니냐. 사실 이 정도 행위였다면 더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 있었어요.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가 그 전에 더 크게 다치거나 전 심리적, 정신적으로 더 크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아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고 주민이 발견했으니까 구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그런 이유로 사실은 좀 감형이 된 게 아닌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지난 6월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려고 법원으로 향하던 그 의붓 아버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그 욕조물에 담겼다는데 심한 학대는 인정 안 하시나요? 욕조에 담은 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진짜.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남의 딸을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을 생각하고 아이도 많이 사랑합니다. 친모랑 같이 학대를 하셨나요? 그래서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귀에 꼽고 있는 이 인이어를 통해서 제가 조금 흥분되거나 좀 말을 격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저희 제작진이 저희 진행 PD가 좀 워워워워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거 보면 저건 나쁜 사람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어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 저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너무 맞지 않지요. 그리고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한번 사실은 이제 나 조금 있다가 더 법원의 양형 이유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돌아보긴 할 겁니다만 저들도 잘못돼 있고 저들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유도 사실은 저는 잘못돼 있던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한두 번 정도 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긋난 그 부모들, 이게 뭔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방비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공 기자,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그 학대 사실, 뭐 좀 내용이 잔인한데 뭐 아무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들 부부는 뭐 아이를 방임하거나 내버려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들 부부 2년 전에 재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드러난 이제 범죄 사실만 봐도 딸을 약간 동물처럼 쇠사슬을 뭔가 결박시켜가지고 아이를 끌고 다녔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이나 젓가락 같은 걸로 아이에게 이렇게 가까이 닿아서 아이에게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정말 상습적이고 잔혹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2년 전에 재혼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창녕으로 이사 온 뒤에는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조차 이 집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그 상황도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잖아요. 이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막 뛰어다닌 겁니다. 이상하니까 지나가던 주민이 이상하니까 아이를 이제 봤더니 이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잠옷을 입고 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머리도 찢어져서 앞에서 잠깐 상처 입은 사진도 나왔었는데 이 머리가 찢어서 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 손가락은 심하게 화상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를 했고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은 아이가 흙투성이에다가 오랜 기간 굶어서 배고픔을 호소하기도 했고 눈을 포함해서 얼굴에 곳곳에 멍이 들어서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웠고 이 계부가 지진 손가락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저렇게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 교수님. 정말 그 10살짜리 꼬마아이가 4층에서 이렇게 탈출을 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예? 사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 치료를 해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가해 사실을 50%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교도소에 갈까 봐 나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까 봐 더 걱정하고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탈출을 할 정도였으면 이 공포는 어른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자, 변호사님. 이 피해 아동의 친모 자기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가 약을 끊어서 증세가 악화됐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는데 자 결국 그러면 이 감형의 이 전가의 보도 이 심신미약이 또 적용이 된 겁니까? 사실 계부와 친모 두 사람 다 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은 요즘 거의 인정이 안 돼요.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이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되는데 다만 친모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과 그다음에 피해망상으로 실제로 진단도 받았고 치료도 일정 부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치료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항상 이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 부모도 이 친모도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도 죄이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끊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그 가정학대와 아동폭력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이어가 보죠. 자, 이번 재판, 두 번째 재판 포인트는요. 징역 22년은 가볍다. 하하, 이거 일단 뭐 체크 포인트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자, 변호사님 이거 뭐 다른 건이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사건 발장에서 이렇게 아동학대 참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니까요. 사건들인데요. 두 번째 사건도 아동학대입니다. 5살 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서 결국 숨지게 만든 계부에 관한 얘기고요. 피해자는 5살이었던 의붓아들 그리고 피고인은 20대 계부입니다. 2019년 지난해 사건이죠. 집에서 의붓아들을 목검 같은 걸로 폭행을 하고 그 상처를 입은 상으로 내버려둬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든 그런 혐의입니다. 이 기자 결과가 나왔죠, 항소심? 네, 오늘 오후에 선고가 진행돼서 방송 전에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재판부는 1심에서 받았던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징역 22년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동학대는 성장 단계 아동 정서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고 성인의 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된 이런 결과는 돌이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 동생들은 이 형의 처참한 죽음 과정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고통까지도 감안해서 형량을 정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공 기자, 이 사건 좀 정확히 좀 뭐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 지난해 9월 2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밤 10시까지 이 의붓 아버지인 이 씨가 아이를 학대한 건데요. 아이를 목검 등으로 약 100대 이상 때린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아이의 손발을 활처럼 뒤로 휘게 묶어가지고 아이를 한 하루 정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 아이의 동생들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동안에 엄마는 뭐 하고 있었나요? 친모죠. 엄마는 저렇게 했을 때 저걸 말린 게 아니라요. 심지어 폭행할 때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고요. 2살, 3살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보게끔, 그러니까 큰형이 맞는 거를. 예, 보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심에서 판결하면서도요. 최후의 보호막 아니냐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냐라고 해서 징역 5년이 1심에서도 선고가 돼 있었는데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저는 저 엄마도 참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고 기자. 자, 1심 판결 후에 검찰하고 그 아버지 둘 다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의붓 아버지 이 사람이 최근엔가 그 항소 자기는 안 하겠다고 갑자기 또 뭐 말을 바꾸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이제 의붓 아버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제가 항소를 하면 아이들에게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항소를 포기하고 자기가 너무 뭐 반성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하길래 저는 이 항소심 재판부가 또 뭐 반성의 빛이 역력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또 이 징역 22년보다 더 깎아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앞서 보신 대로 뭐 3년이 더 늘었어요. 이거 약간 좀 의외인데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작이 안 가는 바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차마 전달하기 어렵다울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판부에 판사는 앉아서 그 기록들을 그 아이가 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뭐 아이의 사진도 있고 집안의 환경도 있고 어떤 식으로 애가 상처를 입었고 이런 것들을 정말 내밀하게 봐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도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몇 번을 울컥울컥 하면서 그럴 때 기록을 넘기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얘기를 한 게 자기 범행 인정하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주겠다. 그건 유리하다. 하지만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이제 언어 발달 장애가 좀 있었던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정말 그 동물과 함께 막 가둘 정도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폭행을 저질러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 판결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은 생을 마감하게 했다. 결과를 돌이킬 수도 없다. 예. 어떻게 무겁게 처벌을 안 하겠습니까, 판사가? 그렇죠. 자, 교수님, 근데 이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 어린 시절에 나도 학대를 당했었다. 내 아버지한테 뭐 그런 경험을 호소했다는데 뭐 실제 저도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본 바로는 이런 학대를 당한 사람이 또 성인이 돼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진짜 좀 뭐 그런 경우인가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학대한 부모들을 상담해 보면 99.9%가 본인의 학대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학대당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더 큰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공감 능력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부모에게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학대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타인과 관계 맺는 법, 애착 형성하는 법도 모두 부모에게 배우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당한 그런 안 좋은 경험도 내 자녀에게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폭력, 표정의 폭력, 육체적 폭력 이런 것들은 정말 치료와 교육이 아니고서는 결코 완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폭력을 가한 부모를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적으로 더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교수님, 근데 그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럼? 사실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고는 이건 대물림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해 보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아도 학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인 부모 교육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좀 시행이 돼서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나온 이 판결 마지막으로 뭐 좀 짚어보시죠. 다른 하나의 또 판결도 또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월에요. 20대 엄마가 22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이렇게 잠을 재워놓고 술을 마시러 나갔던 겁니다. 기억납니다. 예, 아이 아빠도 없었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고 이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건 아니었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데 이 엄마도 사실 본인도 조금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네요. 장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선처를 한 것인데요. 역시 이 경우도 뭐 적극적인 아동 학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요즘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는지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사건 법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오늘